안녕하세요. 로키 대표 노찬정입니다. 오늘은 추출 레시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전에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은 팁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드리퍼는 하리오 드리퍼인데 하리오 드리퍼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리퍼가 하리오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추출하는 방식이 핸드 드립에 가까운 추출 방식인데 재현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성을 최대한 그래도 높이기 위해서 구멍이 가장 큰 하리오 드리퍼를 사용해서 저희가 추출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분쇄도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드린 거는 1000 마이크로미터 전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내릴 때는 그 분쇄도를 가지고 자기만의 추출되는 분쇄도의 기준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추기가 좀 굵은 사람도 있고 무추기가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추출에 대한 것들의 기준점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뜸들이기로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1차 추출을 할 때 반발력이 너무 세서 빨리 배출되지 않는다 할 때는 굵게 하시고, 반발력이 너무 약하게 투과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메쉬를 좀 더 가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분쇄도는 사람들의 어떤 추출되는 스타일과 주전자의 종류에 따라서 커피가 주입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메쉬를 설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팁은 커피를 이번 달에는 무게 중심이 아니라 부피 중심으로 제가 설정하기 때문에 담기는 커피의 양, 그라인딩 양도 부피로 기준을 맞춥니다. 그래서 커피의 중간적으로 생각하는 우간다 CP 허니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라인딩 하고 나서 20g을 제가 설정해서 그라인딩 하고 난 다음에 부어서 좌우로 흔들고 나서 평평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정도 크기의 부피를 모든 커피가 동일하게 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일례로 드리면 에티오피아 봄베 오시드 같은 경우에는 21g 했을 때 요거랑 비슷한 크기가 되고요. 다크문 같은 경우에는 19.5g 했을 때 비슷한 부피가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눈으로 계측하기 좀 힘들다 싶으시면 좀 더 쉬운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평평하게 만들고 나서 펜을 사용해서 여기 평평한 주위의 위치를 점으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커피는 잠시 옆에다가 해주시고 난 다음에 점으로 찍은 그 위치를 확인하고 나서 그 위치를 뒷면에서 시작해서 몇 칸인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33칸이 되었고요. 우간다 CP 허니입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는 33, 34칸 안에 들어오시면 비슷한 부피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이드지 동일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를 하시면 기준점이 될 수 있어서 비슷한 부피로 눈대중으로 하기 힘드실 때 이걸 사용하시면 효과적으로 커피 자체를 세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덧붙일 거는 그라인딩 세티가 부피 중심이 뿐만이 아니라 추출하는 것도 부피 중심인데, 저울에 나오는 이 무게의 숫자가 아니라 옆에 나오는 밀리리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추출하게 됩니다. 추출 단계는 두 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원액을 추출하는 단계이고요. 2단계는 가수하는 단계입니다. 원액을 추출은 부피 중심인 밀리리터를 추출해서 100을 추출하게 되고, 적당히 가수해서 최종적인 음료를 만들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온도에 대한 건데, 물의 온도는 기본적으로 90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끔 다크한 온도나 부드럽게 내리기 원하실 때는 87도도 좋습니다. 보통의 90도로 내면 좀 더 색깔 있고 인텐스 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고, 87도로 내실 때는 좀 더 부드러우면서도 주시한 느낌의 커피를 즐길 수 있어서 두 가지 다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추출을 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해보시면 또 재밌는 또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경험하고 노하우로 쌓여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키 대표 노찬정입니다. 로키에서 그린빈 바잉을 담당하고 있는 서장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로키의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면서 내려볼 커피는 에티오피아 봄베 워시트입니다. 이 커피는 언스페셜티 온라인몰에서 8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디게싱 기간은 7일이고요. 저희 매장에서는 EK43을 이용해서 분쇄를 하고 있습니다. 구형 EK43 기준으로 10.5의 분쇄도로 갈아주시면 되고요. 언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드로 측정해봤을 땐 1000 마이크로미터 전후
불을 추천드립니다. 도직량은 21g, 추출 온도는 90도부터 시작합니다. 봄베 워시드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개하는 다른 모든 라인업도 해당 레시피를 이용하여 아이스 브루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90도의 온도로 추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뜸들이기를 위해서 부어주는 물의 양은 도직량의 1.5배 정도 부어주시면 됩니다. 스타트 버튼은 저희가 뜸들이기를 하고 나서 시작할 건데 보통 시작하면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신 분과는 6초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뜸을 하고 나서 정점에 이르게 되면 1차 추출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 차 추출에서 주입하는 물의 양은 40에서 50g입니다. 가운데부터 가장자리까지 물을 부드럽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2차 추출은 1차 추출의 물줄기가 일정하게 나오다가 점이 되는 순간에 2차 추출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 추출 시작 시점은 1분 전후입니다. 총 주입량은 30g 정도이며 가운데에서 가장자리까지 부드럽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3차 추출도 마찬가지로 2차 추출이 물줄기가 선에서 점이 되는 순간에 언제든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추출 시작 시점은 1분 30초 전후입니다. 마지막으로 20에서 30ml의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동일하게 점이 되는 순간에 어느 순간이든 끝을 내시면 2분 전후로 저희가 추출을 끝냈고요. 가수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액을 1차적으로 1단계를 완료했습니다. 2단계는 가수를 할 텐데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10g만 저희가 찬물을 가수하게 됩니다. 스틱으로 살짝만 저어주시고요. 나가기 전에 저희는 반드시 맛을 보고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량의 커피를 맛을 보고 저희가 평균 이상의 맛이 났을 때 저희가 나가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커피가 어제와 다르게 오늘이 다른 맛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맛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손님한테 오늘 나올 수 있는 최고의 맛을 잘 추출하고 난 다음에 손님한테 설명하는 것들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봄베 워시드는 토피나 캐러멜 같이 진득한 단맛에 천도복숭아 같이 아주 싱그러운 그런 뉘앙스가 아주 잘 느껴지는 커피입니다. 첫 느낌에는 그런 느낌이 있다가 얼음이 녹을수록 좀 흰색의 복숭아라든지 흰색의 꽃을 연상할 수 있는 섬세한 느낌이 얼음이 녹으면서 더 상승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천천히 얼음이 녹을 때까지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스 커피 나왔고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우키 대표 노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우키에서 그린빈 바인 담당하고 있는 서장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로우키의 핫 브루잉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 이번에 핫 브루잉 레시피 소개하면서 내려볼 커피는 우간다 주쿠카보라 농장에 꿀을 첨가해서 무산소 발효 내추럴 가공을 거친 커피입니다. 이 커피의 추천 디게싱 기간은 5일이며 저희 매장에서는 EK43을 이용해서 분쇄를 하고 있습니다. 구형 EK43 기준으로 10.5에 맞춰서 분쇄해 주시면 됩니다. 언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드를 이용하신다면 1000마이크로미터 전후를 추천드립니다. 도직량은 20g, 추출을 시작하는 첫 온도는 90도입니다. 이 커피는 8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언스페셜티 온라인몰에서 스페셜 싱글로 소개하는 커피입니다. 추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뜸들이기를 위해서 주입하는 물의 양은 도직량의 1.5배 정도 부어주시면 됩니다. 뜸들이기 하고 나서 타이머로 누를 거고요. 보통 시작하면서 누르는 분들과는 6초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30초가 되면 1차 추출을 시작합니다. 주입하는 물의 양은 50ml, 가운데부터 가장자리까지 부드럽게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총 추출량은 100ml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처음에 무주입을 하고 나서 몇 ml를 추출했는지를 좀 관찰하고 나서 점점점이 되는 순간에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음 2차를 추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추출 시작 타이밍은 1분 전후입니다. 주입하는 총 물의 양은 30에서 40ml입니다. 2차도 동일하게 물줄기가 일자로 되다가 점점이 되었을 때 3차가 들어가시면 되고요. 점점이 되었을 때 몇 cc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커피를 집중해서 보면서 3차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차 추출 시작 시간은 1분 30초 전후입니다. 주입하는 물의 양은 20에서 30ml 정도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100cc가 되는 순간에 끊으시면 저희가 온액을 추출하고 가수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1단계인 온액 추출을 마쳤고요. 따뜻한 것 같은 경우에는 100을 더 가수합니다. 그래서 무게로 하셔도 되지만 CC로 있을 때는 CC로 보시고 나서 200까지 100을 추출했기 때문에 200까지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틱으로 살짝 저어주고 나서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소량의 커피를 가지고 맛을 보고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점을 넘지 않으면 새로 수출하고 기준점이 넘었을 때 저희가 서빙해서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그날마다 커피의 맛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날 나올 수 있는 최대한 맛을 제가 잘 기억했다가 손님한테 잘 전달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모금부터 굉장히 인상적인 커피입니다. 꿀술 같은 느낌, 그리고 꼬냑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아주 부지한 커피입니다. 끈적한 단맛과 같이 나는 약간 플로럴한 느낌의 아카시아 꽃향 같은 느낌과 은은한 과일의 뉘앙스가 느껴져서 단맛이 다른 맛을 잘 감싸주는 그런 커피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식었을 때 아마 다채로운 맛들이 좀 더 올라올 것 같아서 천천히 식을 때까지 변화를 느끼면서 즐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커피 나왔습니다. 잘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키 대표 노찬영입니다. 로키에서 그린빈 바인 담당하고 있는 서장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배전도가 조금 있는 다크한 커피들을 아이스 브루잉으로 내려보는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크문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에티오피아와 케냐가 블렌딩된 커피로 추천하는 디에싱 기간은 3일입니다. 도직량은 19.5g, 추출 시작 온도는 87도입니다. 다크한 커피를 위한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는 클라시코 블렌드나 다크문 블렌드, 조금 다크하게 볶은 커피에 적용이 가능한 레시피입니다. 추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뜸을 위한 물을 도직량의 1.5배만큼 부어줍니다. 뜸 들이기를 하고 나서 저희가 버튼을 눌러서 처음부터 버튼 누른 사람과는 한 6초 정도 차이가 납니다. 30초가 되면 1차 추출을 시작합니다. 1차 추출에 주입하는 물의 양은 50ml입니다. 물을 가장 안쪽부터 가장자리까지 부드럽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추출되는 물줄기가 선으로 나오다가 점으로 변하는 순간에 언제든지 2차 추출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추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타이밍은 1분 전후입니다. 주입하시는 물의 양은 30ml입니다. 2차 추출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물줄기가 있다가 그게 점이 되는 순간에 3차를 주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추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타이밍은 1분 30초 전후입니다. 주입하는 물의 양은 30ml입니다. 안쪽부터 가장자리까지 물을 부드럽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온의 추출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는 선에서 점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언제든지 끊어주시면 됩니다. 끝난 시간은 1분 55초, 2분 전후에 추출을 마치시면 될 것 같고요. 1단계인 원의 추출을 마무리했고,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10ml 혹은 10g을 주입하시면 됩니다. 스틱으로 살짝만 저어주시고요. 저희는 나가기 전에 반드시 맛을 보고 맛이 어느 정도 이상의 맛이 나왔을 때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다시 추출하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커피의 맛이 매일매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야 나올 수 있는 최대의 맛을 표현하며 저희가 바리스타의 역할로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모금에 약간 다크 초콜릿 같은 뉘앙스가 느껴지고, 뒤이어 느껴지는 자두나 붉은 계열의 과실 뉘앙스가 아주 매력적인 커피입니다.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 잘 느껴지면서도 애프터에까지 연결되는 것들은 맛의 변화가 느껴지는데, 붉은 색깔의 과일의 뉘앙스가 느낀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어서 전체를 좀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크문 블렌드는 다크사이드 오더문의 약자이고, 저희가 이거를 개발한 이유는 처음에 그 커피 자체를 접하시는 분들이 다크한 커피, 묵직한 커피 아메리카노 드신 분들이 드립으로 넘어오기 전에 다크하면서도 은은하게 베리의 뉘앙스가 깔려있는 이 커피가 중간에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만들어진 블렌딩인데요. 다크사이더 오드문은 그 의미처럼 달의 뒷면을 의미합니다. 좀 뒤에 설명드릴 샴페인 블렌드랑 같이 있는 형제 자매 블렌드인데요. 비율은 좀 비슷하고 들어간 커피도 비슷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맛의 뉘앙스가 다른 거는, 샴페인 블렌드가 밝은 느낌의 달의 앞면을 의미한다면 다크문 블렌드는 어두운 느낌의 달의 뒷면을 의미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대적으로 유명한 것들은 라이트 로스팅의 밝은 느낌의 베리 뉘앙스의 과일 뉘앙스, 산미를 살리는 것들이 유행하지만, 어둡게 볶았을 때, 다크하게 볶았을 때도 여전히 에티오피아와 케냐는 되게 매력적이라 생각해서 똑같은 달이면서도 달의 뒷면을 저희가 형상하고 싶어서 다크문 블렌드라는 이름을 짓고 저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크문 분들은 여름에 저희가 땀을 흘리고 나서 커피를 마셨을 때 다크 초콜릿 같은 그 뉘앙스가 청량하게 느껴져서 여름에 되게 아이스로 어울릴 만한 블렌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키 커피 대표 노찬영입니다. 로키에서 그린빈 바잉을 담당하고 있는 서장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를 응용해서 조금 색다른 브루잉 레시피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브루잉 레시피에 적용해볼 커피는 콜롬비아 캄포 에르모소 농장의 CM 허니입니다. 추천 디게싱 기간은 3일이며, 이 커피는 언스페셜티 온라인몰에서 8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도직량은 20g, 추출 시작 온도는 90도입니다. 추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뜸들이기는 도직량의 1.5배 정도 물을 주입해 주시면 됩니다. 타이머는 저희가 뜸들이기를 하고 나서 부을 텐데, 시작하면서 타이머를 누르신 분이랑은 한 6초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 차 추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타이밍은 30초입니다. 주입하는 물의 양은 50ml, 50g입니다. 안쪽에서 가장자리까지 부드럽게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선에서 점으로 물주기가 바뀌기 시작하면 다음 차수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 추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타이밍은 1분 전후입니다. 주입하는 물의 양은 30ml, 30g. 마찬가지로 안쪽부터 가장자리까지 부드럽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3차도 마찬가지로 2차의 물주기가 선에서 전이 되면 그때 바로 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추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타이밍은 1분 30초 전후입니다. 주입하는 물의 양은 30g, 30ml입니다. 마지막까지 안쪽부터 가장자리로 물을 부드럽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는 타이밍은 동일하게 선에서 점이 되는 순간에 언제든지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1분 55초에 제거를 했고요. 2분 전후로 추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단계 원액 추출을 마쳤고요. 동일하게 저희가 10g을 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g을 가수하고 살짝 저어줘서 그냥 드셔도 되지만 이거를 음용해서 저희가 재미있으면서도 여름에 어울릴 만한 그런 음료를 저희가 활용편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집에서 쉐이커가 있으면 좋으실 텐데 이게 없으면 2가지 크기가 다른 컵을 사용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얼음을 4알 정도 넣으시고 2개를 겹쳐서 쉐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거품이 만들었다고 생각되시면 거품을 잘 섞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큼한 오렌지 필 뉘앙스 그리고 고수 씨앗 같은 느낌이 아주 청량하게 다가오는 커피입니다. 마치 블루문 맥주를 연상시키는 그런 커피입니다. 뉘앙스 자체가 호비라든지 민트 그런 느낌의 맛이 날 때 이걸 쉐이킹해서 드시면 여름에 시원하게 거품 있는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것 같이 청량한 느낌과 맥주의 뉘앙스를 느낄 수 있어서 더운 여름 거품 있는 맥주를 즐기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면 또 색다른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우키 대표 노찬영입니다. 이번에는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해 드릴 텐데 레시피를 말하기 전에 그 전에 알아야 될 팁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블렌딩에 따라서 커피 담기는 그라인딩 양에 대한 설정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브루잉과 마찬가지로 부피 중심적으로 그 그라인딩 양을 찾아내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타피트를 0점 조절을 하시고 첫 번째인 클라시코 브랜드에 대한 세팅을 잡는 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를 넘치도록 담고 난 다음에 한 번, 2번 이렇게 치고 나서 일자로 깎으시고 나서 가득 찼을 때 그 부피에 담기는 것이 18.5g입니다. 이 커피는 가득 담았을 때 기준으로 그 부피가 18.5g 했을 때 가득 담기는 양이라서 18.5g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팁은 만약 첫 번째 정해진 몇 g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해졌다면 2번째는 메쉬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건데 메쉬 조절은 각각의 블렌딩에 맞는 그람수를 찾고 나서 그 그람수대로 추출했을 때 30g을 에스프레소 추출했을 때 시간이 25초에서 30초 안에 들어오면 베스트.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5초를 더해서 20초에서 35초까지 들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커피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타켓 안에 들어왔다고 판단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첫 바운이 5초에 떨어졌고요. 총 에스프레소 양이 30g일 때 시간이 25초였습니다. 그래서 25초에서 30초 안에 들어오면 괜찮은데 요거는 메쉬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2가지 팁으로 그라인딩 양과 메쉬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라인딩 양과 메쉬를 설정해서 다양한 커피들을 여기 바운드리 안에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커피 머신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템핑의 강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세밀하게 어떤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큰 범위 안에 20초에서 35초 산에 들어오면 편하게 추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추출 팁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추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우키 대표 노찬영입니다.
제가 첫 번째 에스프레소 레시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브랜드인 클라시코 브랜드를 가지고 아이스 라떼를 추출할 건데요. 클라시코 브랜드는 저희 매장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이고 제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가장 다크한 브랜드이면서도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많이 사랑받는 브랜드이고요. 특히나 아이스 라떼, 따뜻한 라떼를 먹었을 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딩을 할 때는 그라인드 세팅 18.5g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템핑을 하고 나서 추출했을 때 따뜻한 거는 30g을 추출하시면 되고요. 아이스 라떼인 경우에는 35g을 추출하시면 되고요. 우유는 175, 얼음은 80% 정도로 넣고 나서 에스프레소가 나온 양을 위에 얼음 위에다 부어서 층을 생기게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스켓은 18g VST 바스켓을 사용하고 있고요. IMS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방울이 5초에 떨어졌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추출할 최종 목표는 35g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g) 정도가 남았을 때 살짝 줄여줬다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출 온도는 93도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유는 175g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얼음을 80% 정도 넣어서 얼음 위에다가 우유를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35g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층이 보이게 얼음 위에다가 부어주시면 되고요. 조심스럽게 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대를 조심스럽게 층이 무너지지 않게 얼음이 피해서 뽑아주시면 되고요. 이 커피를 마시는 커피 레시피는 카메라를 켜시고 층의 예쁨을 사진으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먹는 레시피의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따뜻한 라떼에 라떼 아트를 봤을 때 나도 모르게 사진을 찍어서 그게 즐거움을 더하는 것처럼 아이스도 층이 쌓은 것들을 사진으로 남겨서 그 사진에 찍는 즐거움이 커피 맛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저어주셔서 커피를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라시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쌉쌀한 느낌의 그 초콜릿 뉘앙스가 우유랑 잘 어울려서 묵직한 느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스를 먹었을 때 마치 미숫가루를 먹는 단맛을 잘 느낄 수 있어서 여름에 적절하게 먹었을 때 청량감을 올려주고 커피를 밸런스 있게 먹을 수 있는 마치 시럽을 넣은 단맛이 느껴지는 그런 커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키 대표 노찬정입니다. 오늘 소개될 커피는 AK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할 거고요. AK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노키의 약자입니다. 저희가 노키라는 브랜드를 처음 만들 때 노키라는 이름에 걸맞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애썼는데요. 산미가 적절히 있으면서도 단맛의 포인트가 있어서 산미가 너무 강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과 너무 묵직한 느낌도 싫어하시는 분들 중간에 그 지점들이 모이는 지점에 있는 것이 노키라고 생각해서 노키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노키 브랜드는 18.7g을 그라인딩해서 35g을 추출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음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물은 175g 그리고 얼음 80%를 넣고 에스프레소 35g 추출해서 전체적인 음료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35g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울은 4초에 떨어졌고요. 93도의 온도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초) 아이스물도 동일하게 175g 80%의 얼음을 채워주시고 에스프레소를 넣어주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LK를 먹는 레시피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살짝 입으로 빨대 없이 적은 양을 먹어주셔서 고소한 단맛과 약간 뒤를 받쳐주는 산미를 적절히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음이 70% 정도 녹았을 때는 빨대를 사용해서 큰 한 모금을 드시면 좀 더 풍만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얼음이 완전 녹았을 때까지 천천히 드실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먹는 레시피를 참고 삼아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키 커피 대표 노찬혁입니다. 오늘 소개할 커피는 샴페인 블렌드입니다. 샴페인 블렌드와 다크문 블렌드는 들어가는 커피가 비슷하면서 형제 자매 블렌드로 여겨지는 그런 블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더 라이트하게 뽑기 때문에 산미의 좀 인텐스와 주시한 느낌이 돋보이는 그런 블렌드입니다. 그리고 애프터의 은은한 초콜릿 뉘앙스가 나는 커피이고요. 다크문 블렌드는 반대로 초콜릿 뉘앙스가 메인에 마시면서 베리 뉘앙스가 은은하게 있는 블렌드입니다. 샴페인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19.0이 세팅되어 있고요. 19.0을 템핑하고 나서 추출했을 때는 30g을 추출하는데 따뜻한 것도 30g, 아이스도 30g, 동일하게 30g을 추출하게 됩니다. 아이스를 특별하게 같이 하는 이유는 따뜻한 것과 아이스를 냈을 때 산미 있는 것들이 많이 추출됐을 때 부정적인 뉘앙스가 뒤에 날 수가 있어서 따뜻한 거와 아이스를 동일하게 추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출할 거는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추출할 텐데 에스프레소는 19g 조직에서 동일하게 30g을 추출하는 레시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출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9.0을 도징해서 템핑하고요. 온도는 93도에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울은 4초에 떨어졌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레시피의 목표점은 30g입니다. 총 추출 시간은 29초에 끝났습니다. 에스프레소 잔으로 저희 샴페인 잔을 준비했는데 샴페인 잔은 미리 예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샴페인 잔으로 샴페인 블렌드, 산미 있는 블렌드를 추출하는 이유는 향이 여기 공간에 머무를 수 있어서 향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샴페인 잔을 추출했고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 에스프레소의 데미타스 잔과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주면서 에스프레소에 대한 담겨짐도 정교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 충분히 향을 즐기시고 맛을 보실 때는 충분히 스월링을 하고 나서 분리가 일어나기 전에 맛을 보시면 좋습니다. 더불어 팁을 드리면 샴페인 블렌드는 이렇게 먹었을 때 되게 인텐스 있는 산미와 애프터의 클린한 느낌을 즐길 수 있는데 좀 더 주시하면서 단맛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은 1g을 적게 해서 18.0을 도징하고 동일하게 30g 추출을 하면 좀 더 주시한 느낌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온도도 1도를 낮춰서 92도에 세팅해서 하실 때도 동일하게 주시한 느낌이 좀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좀 더 인텐스 있는 산미를 원하실 때는 동일하게 93도에 30g을 추출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즐거운 커피 생활을 위해서, 더 나은 커피 생활을 위해서 치얼스!